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CNN 방송과 인터뷰를 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하면서 상당히 좀 접근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원한다면은 전술핵도 미국의 전술핵 91년에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타당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말이 약간 달라지긴 했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거의 유일한 이 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은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질문이 미국의 핵 우선만을 믿기보다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CNN 기자가 질문하니까 전술핵 그리고 자체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북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에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고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있었던 발언 중에서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북핵에 우리의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하면은 남북 간의 평화가 유지되기 어렵다.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단거리, 중거리, 드디어 장거리 미사일에도 장착을 해 가지고 한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오키나와, 괌 그리고 미국의 본토까지 때릴 수 있는 종합 세트로서의 핵 무장을 거의 완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을 때리는 스커드 미사일에 장착하는 핵무기 소형화는 벌써 전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실전 배치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이 순간에 핵 발사 단추를 누를 때 북한에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막을 방법이 없는 이것이 과연 평화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굳이 개발할 필요 없다. 핵을 개발하면은 오히려 평화가 깨진다. 지금이 평화가 아닌데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지 미국 핵을 갖다 놓는 게 왜 평화를 해치는 거냐. 이 논리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도가 권총을 들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경찰을 부르든지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총을 꺼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도가 권총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권총까지 들면은 이게 평화가 깨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강도가 권총을 들었으면 나도 권총을 들든지 아니면은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경찰의 권총이 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로지 미국이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장 핵 억지력만 믿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핵우산이라고 그러죠. 핵우산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미국 핵우산은 이미 찢어졌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장을 한 겁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건재하다면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찢어졌어요.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찢어진 우산으로 폭우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우산 또는 이 우산을 수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비에 대해서 결례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평화가 깨진다. 그렇게 해야 포고를 맞지 않는데요. 핵폭탄을 맞지 않는데. 이게 하여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은 그 말에, 더구나 대통령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 우리가 핵무장하면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킨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왜 우리가 촉발시킵니까? 아니, 우리가 핵무장하는 게, 전술핵을 갖다 놓는 게 왜 동북아 전체의 핵무장을 촉발시킵니까? 지금 동북아 전체가 핵무장 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한국 빼고. 북한이 핵무장했습니다. 중국은 벌써 64년에 핵무장했어요. 러시아는 소련 시절인 1949년에 핵무장했습니다. 일본은 결심만 하면은 6개월 안에 핵무장하고 몇 년 안에 중국을 능가하는 핵강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준 핵무장 국가예요. 한국만 핵무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동북아는 핵무장 경쟁이 벌써져 가지고, 미국까지 넣어야 되겠군요. 관계 당사자국이니까 미국까지. 육자회담에 참여하는 6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만 핵무장을 안 했어요. 5개 나라는 핵무장 경쟁 열심히 해가지고 동북아시아는 한국을 둘러싸고 다 핵무장 국가가 있는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은, 아니,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핵 경쟁을 촉발시키는 책임자가 됩니까? 여섯 개 나라 중에 5개 나라가 핵무장 국가 아니면 준 핵무장 국가로 이미 핵 경쟁에 치열한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은 핵 경쟁을 더 격화시킨다? 아니죠. 그건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남북 간의 핵 균형,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발언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핵 위기에 당면해서 핵 전략의 기본적인 데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핵 전략의 기본은 첫째, 핵은 핵으로서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핵을 갖지 않는 나라와 핵을 가진 나라가 생존 경쟁을 하면서 대결하면은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갖지 않는 나라를 흡수 통일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식자우환이라고 좀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당장 이렇게 토를답니다. 그러면 소련이 핵을 가지고도 무너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반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는 상태에서 냉전을 40년 했으면 누가 무너졌겠느냐.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남한이 대결하면은 40년 뒤에 누가 무너지겠느냐. 이렇게 물어야죠. 또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에서 핵무장 국가와 핵을 갖지 않는 나라가 자리에 앉게 되면은 핵을 갖지 않는 나라는 완전히 소외되고 국가 이익이 희생되고 핵을 가진 나라끼리 핵을 가지 않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 예죠.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해체될 때 핵무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영토에. 그러나 미국이 들어서 그 핵을 포기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장을 해주겠다. 안전을 보장해주겠다. 즉 부다페스트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맺었어요. 미국, 러시아, 영국 다 세 나라가 핵무장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한테 우리를 믿고 핵을 포기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로 쳐들어가 가지고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고 우크라이나 동쪽에 그냥 러시아가 충동질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도록 해가지고 지금 교전 중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약속했던 미국, 영국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립 서비스만 하고 있었죠.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국방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점에선 생각을 같이 한다. 이거 하나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비 예산 이번에 자유한국당 어느 의원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자료에 의하면은 핵 방어망, 미사일 방어망 건설 예산은 깎아버리고 인건비 예산은 늘렸다, 군 인건비 예산은 늘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국방력을 높이더라도 그것은 재래식 군사력입니다. 강도가 권총을 들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부엌칼을 가지고 갈면 됩니까? 그게 대응이 됩니까? 한국 정부가 김정은 암살 조직을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적답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 않고 흡수 통일 같은 인위적 통일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상대방의 적장을 제거하는 암살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암살이 되겠습니까? 암살하고 나서도 그런 부대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 아니, 북한이 우리한테 적대적인데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그럼 자선단체입니까? 아니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주는 그런 기독교 무슨 신도입니까? 우리는 북한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 않고 흡수통일 같은 인위적 통일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평화적 방법으로 전쟁을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동포를 우리처럼 자유민으로 살게 해야 한다는 통일, 평화적 자유통일을 대통령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 통일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헌법 4조 위반입니다. 헌법 4조 위반. 아니, 북한 동포가 지금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난 관심 없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또다시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전쟁은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답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핵을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같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건데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핵을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같은 입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외교적 평화적 말고 군사적 해결 방법도 여러 옵션 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외교적 평화적 해결 방안만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군사적 방법도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적 평화적 방법 이외의 군사적 방법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교적 평화적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강도가 들어오는데 어디까지나 말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한테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도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쟁을 막으려면은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망고의 불변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은 한국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주식시장과 금융시장 모두 안정돼 있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대외 신용도에 대해 여전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국민들이 동요 없이 생활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동요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불안하게 느낀 사람이 없을까요? 책임 있는 사람, 자기의 운명과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 불안하게 느끼죠.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주식 시장의 반응을 가지고 전쟁이 있다 없다를 결정합니까? 시장의 논리와 전장의 논리가 같습니까? 자, 이런 걸 읽어보면서 느낀 소감은 어떤 겁니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전술핵도 안 된다. 자체 핵무장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한때는 사드 신속 배치에도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미루다가 이제 겨우 한 세트 제대로 갖다 놓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한 사실은 별로가 없습니다. 말밖에 없어요. 말로 북한 핵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런데 이 순간에 무슨 적폐청산인가 하는 걸 가지고 국정원을 거의 해체 단계로 몰고 가고 있고, 국방부에는 37년 전에 광주 사태 때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발포 명령자 찾아라 그러고, 발포 명령 의혹을 풀으라 그러고, 또 헬기 사격 의혹이 그것도 다 규명된, 여러 차례 규명된 것을 또 조사를 해가지고 국방부가 북핵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북한 핵을 막는 방법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적은 김정은 아니겠어요? 주적이죠, 주적. 문재인 대통령의 적이 이명박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적이 과거입니까? 과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싸울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 있는 과거와 싸우겠다는 겁니까? 과거, 현재를 위해서 과거를 왜곡하고 조작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를. 결론적으로는 이게 문재인 정권은 북핵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 그리고 자기의 정책이 없다. 이게 요양수가 아니겠느냐. 설마 김정은이가 속였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발언한 거라고 보는 것이 맞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란 뜻이죠. 아니, 다른 문제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 5천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적,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한다. 문재인 정권은 대책이 없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대책 없는 사람이야. 대책 없는 정권. 그러면 국민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왜 지금 이 시점에 핵 방어망, 핵 방공호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핵 PR, 만약 내일이라도 지금
레이더를 보니까 북한이 핵미사일을 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국민들한테 어디 어디 숨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해야 전쟁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조그만 근거라도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전무후무한 우리 민족 사이의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민족 공멸의 위기에 당면해 가지고 대통령이 정부가 대책이 없으면은 그럼 국민들은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도생. 감사합니다.